크립토 주요 뉴스입니다. 대검찰청은 신기술 개발, 빙자 사기 등을 디지털 자산 5대 범죄 유형으로 나누고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출현 이후 이를 악용한 서민 대상 범죄가 증가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 오전 법안 심사 제1소위를 개최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디지털 자산법에 대해서는 재차 패싱했다고 뉴스원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정무위 위원들은 중간 순번인 디지털 자산법은 건너뛰고 후순위에 있던 보훈처 발의 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체 불가 토큰 NFT 개발자가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만 가지고 사라지는 러그풀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안업체 캠페리테크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체 러그풀 스캠 사기 건수는 356건으로 2021년 65건에 비해 약 5.4배 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유사순위행위법 위반, 반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V글로벌 거래소 대표 이 씨와 동료들에게 징역 4년에서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5만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2조 2,49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 기자와 함께 크립토 이슈를 알아보는 크립토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체 불가 토큰이죠. NFT의 개발자가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이 투자금만 가지고 사라지는 러그풀 사기가 최근에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년 동안 사실 코일 관련 다단계 사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범죄 영역이 NFT까지 확대가 되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지금 증가를 했을까요? 이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체 러그풀과 스캠 사기 건수는 356건으로 2021년에 65건 대비해서 약 5.4배가 급증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이 러그풀 사기 건수를 좀 보면 2022년에는 274건으로 2021년 46건에 대비해서 약 6배 가까이 껑충 뛴 모습이었습니다. 네, 불과 1년 만에 6배나 가까이 증가를 한 건데, 자, 러그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뭐 카페트, 뭐 이제 카페트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네. 범죄하고는 사실 뭐 연관성이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러그풀이라는 어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 러그풀이라는 단어 그대로 좀 이 범죄 행위에 대입을 해서 생긴 말인데요. 네. 러그풀이 원래 이제 양탄자 위에 있는 사람 몰래 양탄자를 갑자기 잡아당겨서 넘어뜨리는 행위를 뜻하는데 네. 이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이 프로젝트 운영자가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 러그풀 사기에도 유형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좀 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형에 따라서 하드 러그풀과 소프트 러그풀로 나뉘는데요. 이 하드 러그풀은 프로젝트 처음부터 이 투자자를 속일 목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이 경우에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에 코인을 편취하도록 악의적인 코드가 숨겨져 있거나 이 프로젝트 처음부터 허위 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요. 이 소프트 러그풀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은 정상적인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처음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에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 투자 자금을 횡령하는 식으로 사기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해외
유력업체와의 협업, 또 P2E 게임 출시 등의 생태계 확장을 위한 거창한 계획을 내세웠다가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NFT 가격이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의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느냐 그에 따라서 좀 범죄 유형도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관련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수사당국에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사당국의 현재 대응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이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 검사회의를 열고 디지털 자산과 NFT 개발 관련 투자 사기 등을 디지털 자산 5대 범죄로 선정하고 주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디지털 자산과 NFT 러그풀 사기가 신종 범죄이다 보니까 피해자를 비롯해서 수사기관이나 또 법원에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좀 어려운 점인데요. 네. 일선 수사기관이 이더리움 기반 지갑인 메타마스크나 NFT 거래 과정 등에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아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좀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었던 디지털 자산 거래소 V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 기자,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들은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V글로벌을 설립하고 거래소 회원가입 조건으로 수백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을 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면서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중순까지 회원 5만여 명으로부터 2조 2,500억여 원의 입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 대법원 3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V글로벌 대표 이모 씨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년에서 14년씩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네, 피해 금액이 무려 2조 2,500억 원입니다. 네. 네, 상당히 큰데요. 어떤 수법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상당히 치밀하게 좀 범죄가 진행이 됐는데 대표와 운영진 3명이 각각 역할이 달랐습니다. 예. B 씨는 이 명품관 사업과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면서 V캐시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한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C 씨는 거래를 반복해서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D 씨는 쇼핑몰 개설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수익금이라면서 일부 투자자들에게 좀 돈을 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금액이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형적인 좀 다단계 범죄의 수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22년, B 씨에게는 징역 14년, C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이 3명에게 각 1,064억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을 했습니다. D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 811억 원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2심은 A 씨에게 징역 25년으로 더 높은 형을 선고했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1심의 양형을 유지했는데요. 다만 이 검사의 추징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네. 검사의 추징 청구에 대해서 모두 기각이 됐다고요? 네. 지금 뭐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방식인데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이외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원심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의 추징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요. 네. 대법원이 이런 원심 판단에 대해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이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징의 목적은 이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서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이 돼야 하고 범죄 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이 다단계 판매 구조를 띈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지출한 투자금이 이들을 투자자로 모집한 상위 투자자들에게 추천 수당, 후원 수당, 또 추천 매칭 수당 등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법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정확히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각종 사기 범죄까지 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수사기관도 철저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대검에서 엄정 대응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대검찰청이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를 전담하는 이 일선 검찰청 검사들에게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금요일 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는데요. 전국 27개 검찰청의 이 서민 다중피해 범죄 전담검사 32명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자산이 출현한 이후에 이를 악용한 서민 대상 범죄가 증가하면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앞서서 전해드린 V글로벌 관련 소식 외에도 저희가 그동안 정말 뉴스에서 많은 소식들을 전했잖아요. 네. 이 뉴스만 봐도 그동안 디지털 자산 범죄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검에서 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을까요? 우선 이 디지털 자산 5대 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이 범죄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이 또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서 박탈하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5대 범죄를 지정한 것을 살펴보면 디지털 자산 개발 또 판매 범죄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관련 범죄로 구성이 됩니다. 이 개발 판매 범죄로는 신기술 개발 빙자 사기, 또 노인 등 취약계층 상대로 한 다단계 사기, 앞서 전해드린 그 V글로벌과 같은 사기가 포함이 그렇죠. 되고요. 예. 이 허위 내용의 디지털 자산 판매 사기가 있습니다. 또 거래소 관련 범죄로는 거래 내역 조작 사기와 시세 조작 사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 사기나 관련된 범죄가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사례가 있을까요? 이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사실 있는데 이번 이 회의에서 좀 모범 사례로 꼽힌 것을 살펴보면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로 인위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의 시세를 형성하고 홍보용 채팅방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57명에게서 약 8억 원을 편취한 조직이 지난해 6월에는 이 서울중앙지검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또 대검에서는 이 일선 검찰청의 우수 사례 모범 기록을 담당 검사와 함께 심층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상장과 실물 구매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속여서 이 디지털 자산을 판매한 조직을 검거한 사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국회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법을 재차 패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법안심사 제1소위가 열렸는데 이 디지털자산법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또다시 취소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다시 디지털 자산법이 후순위로 밀린 건데요. 네. 이날 정무위는 이 오전 소위 중에 의결이 가능한 일부 법률안만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일부 우선 논의하기로 결론 지은 법률안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이후 정무위원들은 이 중간 순번인 디지털 자산법은 건너뛰고 후순위에 있던 보훈처 발의 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결국 야당에서 발목 잡기를 한다라고 이제 여당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앞서 정무위에서는 법안 소위를 수차례 개최를 했었는데 그 디지털자산법 논의와 의결은 매번 이렇게 미뤄졌어요. 네. 이전까지의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정무위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계속해서 여야 정쟁으로 좀 무산이 되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의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행위 규제, 또 이용자 자산 보호 법률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 해당 법률을 담은 원포인트 법안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예산안 합의,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안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좀 무산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야 정쟁으로 지금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현실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네. 지난해 테나 루라 사태 있었죠. 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 FTX 파산이 있었죠. 네.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어서 지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급한 상황인데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었던 사안은 어떤 건가요?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디지털 자산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뒤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생태계 조성 등 추가적인 제도 규율 방안을 2단계로 입법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만큼 디지털 자산법
처리에 좀 청신호가 켜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다시 오늘 무산이 된 겁니다. 네, 사실 뭐 어렵게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당장 시행되기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통과가 되면 시행은 혹시 언제부터 되는 건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앞서 정부에서는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는 2024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이행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이 여당 관계자는 민당정 회의를 4차까지 하면서 의견을 모았다면서 야당이 단계적 입법에 동의만 해주면 법안 논의가 2개로 집중되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강조를 했지만 이후 정무의 법안 소위 일정은 아직까지 미정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이 과연 지켜질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뭐 말이 내년이지 24년이면은 아직도 2년이 남은 거잖아요. 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 짚어보죠. 다음 이슈는 페이코인 소식인데요. 페이코인이 오는 2월 5일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제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오늘 새로운 소식이 또 전해져 왔습니다. 자, 이 기자, 그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 측에서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서 초강수를 뒀다라고 하던데 결국에는 금융당국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네. 지금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에 제시했던 방안은 어떤 건가요? 네, 페이트 프로토콜 측에서는 고객 결제 대금 3개월치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겠다는 이 가맹점 보호 조치를 선언하고 보유한 코인 물량을 모두 소각하는 등 파격 행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설명인데요. 이 페이 프로토콜은 지난해 디지털 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두고 이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가맹점 보호 조치 카드를 꺼낸 바 있습니다. 이 고객이 페이코인으로 결제한 3개월치 결제 자금을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게 이 해당 조치의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가맹점에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보유금을 준비하겠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이 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페이 프로토콜이 이 같은 해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선 첫 번째가 가맹점에 대금 정산하지 못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고객 결제 대금 무려 3개월치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밖에 또 두 번째로 언급한 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또 이 자체에 보유한 페이코인 물량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소각은 오는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이미 2회차 소각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기 발행 코인 유통에 대한 이 금융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이 같은 조치들은 통상 디지털 자산 발행사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한인 지난해 말까지 은행 실명 계좌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 금융당국이 페이코인이 제출한 거래업자 변경 신고서를 불수리했습니다. 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에 이 페이 프로토콜을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로 판단하고 변경 신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변경 신고를 위한 은행 실명 계좌를 지난해 말까지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었는데요. 현재 페이코인은 이 금융당국이 요구한 서비스 종료일인 다음 달 5일 전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해서 이 변경 신고에 재도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파격 행보를 보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페이코인조차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지금 국내에서 그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는 사실상 뭐 이제 막혔다라는 네.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페이코인의 후발주자로 꼽혔던 기업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KG 이니시스가 있습니다. 네. 이 KG 이니시스는 지난해 2월 자회사인 메타핀 컴퍼니를 설립하고 그해 말까지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위한 디지털 자산 사업자 신고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직접적인 사업 계획은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메타핀 컴퍼니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 디지털 자산 결제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이 페이코인의 사례를 참고하면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디지털 자산 사업자 인가를 획득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테더와 USDC 등 달러에 연동되는 해외 스테이블 코인들은 모두 발행량만큼의 법정 화폐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만약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에 이 발행량만큼의 원화까지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페이코인의 서비스 중단 위기에 대해서 업계에서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는 페이코인이 이렇게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금융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을 보면 후발자들은 당연히 사업을 좀 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내에서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 하려면 고려해야 될 것이 지나치게 많아졌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시도가 결국에는 불발이 됐습니다. 자, 이수연 기자. 네. 자,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법부가 이 사행성을 이유로 P2E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해온 게임물 관리위원회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낸 이 등급 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이 소송이 제기된 2021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이 법원이 P2E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자, 말씀하신 스카이피플에 대해서 사법부가 왜 그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를 하고 국내 유통 금지가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스카이피플이 어떤 게임인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스카이피플은 지난 2020년에 이 P2E 게임 파이브 스타즈 폴 클레이튼을 국내 구글과 애플 앱 장터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 스카이피플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개발한 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미네랄을 발행했는데요. 이 게임 내 아이템을 NFT로 소유할 수가 있고 이를 외부 거래소로 보내서 디지털 자산 미네랄로 바꿔서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게임위가 사행성을 이유로 자체 등급 분류를 직권 취소한 바 있습니다. 네. 게임위에서도 이를 사행성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게임위는 파이브 스타즈 속의 이 NFT가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점수 보관증과 유사한 경품이라는 점, 또 그리고 NFT가 코인으로 유통, 거래돼서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률형 캐릭터 뽑기나 자동 사냥 기능 등에 존재하는 우연성에 결합을 해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을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을 해왔습니다. 네. 이 게임위를 대리해서 이번 소송을 벌여온 이철우 변호사는 이 게임에서 나오는 NFT가 미네랄 코인으로 유통이 되도록 게임사가 적극 유도해온 부분이 고려됐을 것 같다면서 이 법원이 NFT 또한 이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서 이 그동안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 제공이 금지되어 오던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게임 내에 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황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서 P2E 게임 국내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불발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국내 게임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소송을 제기했던 스카이피플뿐만 아니라 위메이드와 넷마블, 또 카카오게임즈와 네오위즈 등 이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전개하는 국내 게임사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업계가 가뜩이나 이 FTX 파산과 같은 시장의 신뢰 악화로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수고대해온 국내 시장 진입마저 좀 기대가 꺾이면서 앞으로 좀 더 시름이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아직은 항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P2E 게임 관련 규제 허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사행성 논란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좀 P2E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P2E 게임인 엑시 인피니트가 탄생한 베트남에서도 공식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특히 소셜 카지노 게임은 웹보드 게임과 달리 이 게임 산업법상 도박 게임으로 간주해서 국내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유료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2E 시장 규제 공백을 노려서 이 소셜 카지노 장르에 환전 시스템을 넣으려는 시도는 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게임사의 입장에서는 P2E 게임을 포기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좀 전개가 될까요? 아무래도 해외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P2E 게임 사업은 소규모 게임사뿐만 아니라 뭐 위메이드, 넷마블, 또 카카오게임즈과 같은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게임사들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상장사이기 때문에 법적 위험이 부담이 큰 국내보다는 해외로 좀 눈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메이드는 P2E 버전의 미르4 글로벌을 출시했고 또 이 후속작 미르M과 자회사의 소셜 카지노 게임에도 디지털 자산을 연계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넷마블은 킹 오브 파이터즈의 아레나에 이어서 메타월드 모두의 마블을 상반기 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네오위즈 역시 또 크립토 골프 임팩트를 출시했고 NHN도 소셜 카지노 게임을 개발 중인 만큼 해외로 돌려서 사업을 지속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크립토 이슈 이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